안녕하십니까. 경기진협대학별 25-26학년도 비교 세종대학교를 맡은 화정고등학교 이동성입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현재 화정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특기 전형에 대해 말씀드린 후 학생부 반영 방법과 세종대 입시 결과 및 수시 전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신설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작년에 첨단학과인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 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한 것에 이어 올해도 첨단학과인 양자지능정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지역균형으로 8명,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8명, 서류형으로 6명, 기회균형으로 3명, 논술 전형으로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모든 전형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물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작년에 육군 계약학과인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해병대 계약학과로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4명을 선발하고 기존에 선발하던 육군, 해군 계약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합니다. 모집단위 이름이 변경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조리학과가 조리서비스 경영학과로 변경되었지만 이 학과는 성인 학습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지구자원 시스템공학과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해군 계약학과인 국방시스템공학과가 국방 AI 융합 시스템공학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변경입니다. 보시면 수시 모집의 대부분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모집 인원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작년 정시 모집 요강과 시행계획을 비교해보면 정시 모집에서 선발 인원을 줄이고 그만큼 수시 모집에서 더 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동일합니다. 모집 인원이 52명 증가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유전공이 2개 합 5 이내로 일반 모집 단위보다 최저가 하나 더 높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입니다.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223명에서 153명으로 70명 감소했지만 일반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이 한두 명 정도에서 3, 4명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입시 결과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인문계열 학과들은 작년 입시 결과가 매우 높게 형성된 반면 자연계열 학과들은 입시 결과가 낮게 형성된 학과들이 많았는데요. 작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작년 입결만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군계약학과인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동일합니다. 군 계약학과 중 항공시스템공학 전공만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체력검정에서 국민체력 100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에서 미리 체력 측정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시스템공학 전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국방학과,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 국방 AI 융합 시스템공학과 모두 동일합니다. 군 계약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은 방학까지는 미리 챙겨서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과 서류형입니다.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전년도에 비해 모집 인원이 면접형은 10명, 서류형은 52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면접형에서 1단계 4배수 선발하던 것을 3배수로 감축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국제학부 AI 융합전자공학과, 양자지능정보학과, 콘텐츠 소프트웨어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은 서류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회균형 전형 및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오도,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전형입니다. 전년도와 선발 방식은 동일하고 모집 인원에서 소폭 증가된 전형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전형들은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 변경이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형의 경우 25학년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1명 선발을 했지만 26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반면 26학년도에는 작년에 선발하지 않았던 콘텐츠 소프트웨어학과 4명, 건축학과 1명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지원 자격이 된다면 희망하는 모집 단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수 과목이나 서류가 학과와 동떨어져 있다면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 국방 특별 전형입니다. 육군 계약학과이고 작년에 신설한 모집단위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 전형 요소가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항공시스템공학과 동일하게 체력 측정을 미리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군 계약학과인 국방 AI 융합 시스템공학 전공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국방 시스템공학 전공에서 올해는 국방 AI 융합 시스템공학 전공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모집 인원, 선발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올해 신설된 해병대 계약학과인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 특별전형입니다. 수시에서 24명, 정시에서 6명을 선발하고 대부분 남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 방식은 육군 해군 계약학과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군 계약학과는 면접도 보기 때문에 지원 동기나 안보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작년과 가장 큰 변화는 자유전공학부에서도 논술로 학생을 40명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자유전공학부 논술은 통합형 논술이기 때문에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이 모두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모의 논술을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수학의 출제 범위에 수학2가 없고 미적분이 있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미적분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 논술 전형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학생들이 인문 논술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문 자연 논술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었거나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경쟁률을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70% 더하기 교과 30%로 선발하는데 아시다시피 교과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다만 교과 성적에서 4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1000점 만점 중 15점, 5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30점, 6등급과 7등급의 차이도 30점이고 이를 논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4등급과 5등급은 약 2점 정도, 5, 6등급의 차이는 4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낮다면 논술을 아주 잘 봐야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자연 논술에 비해 논술 합격자 평균 성적이 높기 때문에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 특기 전형 비교입니다. 실기 우수자는 올해 회화과 패션 디자인과를 선발하면서 모집 인원이 32명 증가했습니다. 예체능 특기자는 작년에 선발하던 무용과를 선발하지 않으면서 체육학과만 선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집 인원이 10명 감소하였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전형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모집 단위별로 전형 방법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자유전공학부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80%,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했고 인문 자연 예체능은 공통 일반 진로 선택을 다 합쳐서 100%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모든 계열에서 공통 일반 선택 80%, 진로 선택 20%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전체 이수 단위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면 환산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시 결과 자체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각 계열별로 반영하는 과목이 다른데요. 자유전공학부는 국수영만,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 예체능은 국어와 영어만 반영합니다. 환산 점수표입니다. 보시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등급별로 10점 감점이지만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30점으로 꽤 점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성적표에 4등급 이하인 과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은 교과와 논술 전형이고 내신 성적에 더 민감한 전형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 지원을 고려하실 때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대학에서 반영하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실기 실적 전형에서만 감점으로 반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감점 또는 지원 자격 제한을 두었습니다. 학폭 사실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학폭 사실이 있다면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호 이상부터는 아무래도 지원 또는 합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결과 비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입시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결과 순으로 나열해 보았고 자유전공학부는 인문에 넣었습니다. 학과명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전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빨간색은 입결이 상승한 학과, 파란색은 하락한 학과입니다. 인문계열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역사학과와 함께 가장 낮은 성적인데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개 더 높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너무나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일반 모집 단위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2024년과 비슷한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2등급인 학생이 지원하려고 했을 때 경영학부와 자유전공학부 성적을 보면 자유전공 쪽으로 지원하려는 마음이 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영학부가 자유전공학부보다 더 낮은 입결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겠죠. 경쟁률을 고려하여 지원해봐야겠지만 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전년도 입결이 너무 높아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함께 교과 전형에서 지원을 고려하는 국민대, 숭실대 등의 입시 결과가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자연계열은 인문계열과 다르게 대부분의 학과에서 입시 결과가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한두 명 선발하는 학과보다 자유전공 쪽으로 몰린 결과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작년에는 자유전공의 모집 인원이 너무나 많았던 해였기 때문에 3등급 후반의 성적을 기록한 학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2024와 비슷한 성적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2.5등급인 학생이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자유전공보다는 일반 학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유전공의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자유전공도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추후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종대 수시전형 정리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모집 인원이 50명 증가했는데 자유전공학부의 인원은 70명 감소했고 일반 모집 단위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반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가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의 변화로 많은 학생들이 환산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전년도와 단순 환산점 비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에는 인문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계열 일반 모집 단위의 경쟁률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작년 입결이 너무 낮은 학과는 지원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면접형, 서류형 모두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면접형에서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에서 3배수로 변경된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들은 서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계약학과인 국방, AI, 로봇, 융합, 공학 전공이 신설되면서 세종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계약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업군인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항공시스템공학만 교과 전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체력 측정을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2개와 5등급 이내이고 자유전공도 40명을 올해 통합형 논술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 미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인문 논술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수리 논술만 준비한 학생들의 지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학과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낮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자유전공으로의 지원도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세종대 25학년도와 26학년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